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한 이열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호주 남호주의 이제 페리라는 곳에 와 있고요. 오늘은 그 남호주에서 와이너리를 다녀본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나와봤어요. 여기 베리에는 이렇게 이제 강가가 있어서 리버사이드로 되게 유명한 지역인데 여기 앞에 있는 게 다 배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기 나와 있으면 바람이 계속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한강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이 베리 지역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오늘 리뷰를 찍으러 피크닉 겸 리뷰 겸 한번 나와봤습니다. 네, 그러면 와이너리 근무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남호주에 있는 한 와이너리에서 펌프오버를 이제 맡아서 일을 했어요. 가장 먼저 호주에서 빈티지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와이너리에서 보통 와인을 만드는 시기를 이제 빈티지 시즌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지원을 하고 인터뷰까지 본 다음에 새해가 돼서 1월부터 이제 4월 사이에 이제 근무를 하거든요. 그 1월부터 4월까지의 시즌을 이제 빈티지 시즌이라고 부르고 그 시기에 이제 많은 양의 포도와 와인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사람들을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레인컵이 끝나면 이제 와이너리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 다음 일로 보통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딸기 농장에 있을 때 카셀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면접을 이제 봤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호주 면접 방식을 잘 몰라가지고 되게 대차게 말아먹은 이제 경험이 있고 그 후로 사실 이제 와인에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잊고 살다가 갑자기 2월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맘때쯤에는 제가 이미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일의 조건이 진짜 좋았어가지고 고민을 진짜 한참 하다가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퍼를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포키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포크리프트 지게차 자격증을 땄는데 자격증은 이제 학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경험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제가 원서를 이제 아무리 작성을 해도 연락이 하나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크리프트 경력을 쌓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근데 와이너리 안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포크리프트를 쓸 일이 많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도 자격증이 있으면 좀 이제 쓸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한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진짜 새로운 경험이어서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저는 술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와인에 관심도 없고 눈도 이제 사실 뭐 돈 때문에 준 거지 이 업계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다 보니까 정말 문외한이고 관심이 없는 분야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예 포기를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경험해보지 않을 분야잖아요. 사실 평생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와이너리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회에 한번 해보면 그래도 뭔가 경험적으로 되게 내 인생에 뉴 경험이 하나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와이너리 안에서 저의 이제 목표는 총 3가지예요. 이제 첫 번째는 포키 타는 거, 두 번째는 새로운 경험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번에도 말을 했지만 저는 세계일주를 하기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서 호주에 왔기 때문에 이제 돈을 모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총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와이너리 경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인덕션 가는 길. Try and do 4 trucks an hour, or 100 tonne an hour they want to try and do. Wow. Bad. Can't see on these ones because some of the 지금 와이너리 셀러랜드 포지션이 돼가지고 이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엄청 갑작스럽게 제안이 와가지고 지난주 아니지 엊그저께 이제 목요일에 제안을 수락을 했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인덕션을 9시부터 한 4시까지 진행하고 오늘 토요일인데 지금 이사를 가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이어가지고 진짜 저번에 그린쿡 갈 때랑 거의 별반 다르지 않은데 짐을 막 한가득 싸가지고 이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머물고 있는 데랑 한 2시간 정도 거리가 걸리는 곳이라 그렇게 멀진 않은데 어쨌든 셀러핸드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와가지고 부랴부랴 잡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나이트 시프트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2주마다 이 시프트가 바뀐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있지만 뭔가 적응할 새도 없이 호닥닥닥 지금 이동하게 돼가지고 살짝 떨리는데 아무튼 이동해 볼게요. 아무튼 이동하는 걸로. 가봅시다. 너무. 첫 출근일. 오늘은 첫째 날이고 저는 이제 펌프 오버라는 걸 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약간 그 샘플을 채취해서 전달하는 그런 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기계에서 이제 샘플 일부 한 500ml 정도를 채취해가지고 온도랑 이런 걸 측정해가지고 이제 그 랩실에다가 넘기는 그런 롤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계가 있고 여기는 이제 샘플 엄청 적은 양의 샘플을 채취할 때 이걸로 쓰고 커다란 밸브에서 와인을 이제 꺼내가지고 가져오는 방법을 오늘 배웠거든요. 이게 그 펌프 오버라고 하는 그 탱크 안에서 이제 주스가 돌아가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탱크 안에서 이제 그 포도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탱크 안으로 들어온 포도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침전물이 가라앉으니까 얘를 다시 띄워가지고 이제 그 얘를 좀 프레시하게 만들어주는 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칠하네요.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오전이 조금 바쁘고 좀 할 게 많은데 지금은 나이트 시프트를 받아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엄청 많이 해야 될 건 없어가지고 조금 슬로우한 느낌으로 배울 수 있게 돼가지고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첫 근무 끝나기 전에 일출이 보이네요. 지금 또 체크하러 가고 있어요. 이 셋업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 작업하기 전에 한번 올라왔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지금 탱크 위쪽에 있는 기계가 아지테이터라는 건데 얘가 그 펌프오버 할 때 작동을 시켜주는 기계라서 셋업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탱크에서 와인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아지테이터 셋업을 다른 이제 워커가 해주는데 트랜스퍼 해주는 워커가 해줘가지고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이거 이제 셋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더블체크하고 이러면서 이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돼요. 탱크에서 펌프 오버 할 때 위 아지테이터라는 게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위에서부터 저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뛰쳐나왔어요. 얘네들이. 이것도 다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나봐요. 저 위에서 물을 뿜어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네, 바닥 청소했는데 다시 금세 더러워졌어요. 우리가 지금 와인 탱크 청소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호스에서 청소하고 나온 물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냥 와인 같기도 하고. 지금 가스코키 배우고 있어요. 네, 에디션 할 거 넣어가지고 가고 있어요. 저렇게 이제 뒤통수로 이제 그러니까 후방으로 계속 달려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된다고 알려줬어요. 지금 처음으로 뽑기 타가지고 에디션까지 했거든요. 와 진짜
쉽지 않네요. 그 가스 제가 전기 포키도 한 번도 안 몰아봐가지고 이제 포키 자격증 딴 게 작년 8월이었는데 지금 3월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쓰다가 여기서 이제 나 운전할 수 있는데 해봐도 될까 하고 이제 그 드라이빙을 하게 됐는데 여기는 가스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했던 거랑 약간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 언스테이블 하다 보니까 약간 어니븐하거든요. 바닥이 이제 울퉁불퉁한 그런 바닥이다 보니까 운전이 진짜 난이도가 높은데 또 뒤를 보고 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목 빠지듯이 이렇게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기 핸들에 이제 손 놓고 그다음에 뒤쪽 보면서 이렇게 계속 봐가면서 운전을 했는데 다행히 운전이 어렵진 않았는데 에디션 하는 그 케미컬을 이제 따로 빼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호스 연결하고 풀고 그걸 다시 매듭 짓고 기계를 켜고 이러는 게 진짜 어려워가지고 그게 되게 난이도가 좀 있었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혼자 좀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오늘 할 게 진짜 많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진짜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원래 해야 되는 친구가 저한테 이걸 알려주고 런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 영문도 모르고 그래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근데 이거 맨 처음에는 아무리 봐도 시간 안에 안 끝날 것 같아서 내가 경험이 없어서 이게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혹시 너가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근데 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너 뭐 할 수 있을 거야. 안 되면 뭐 다음 사람한테 넘겨.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래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다 옮겼는데 아무리 봐도 끝에 이제 한 2억 개 정도 못 끝낼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놔뒀다가 이제 매니저 슈퍼바이저한테 이제 말을 했고 슈퍼가 이제 괜찮다 일단 그 에디션 할 만큼 다 해놓고 다음 사람한테 이제 넘기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뭐 근데 이제 포키 처음 탄 거 치고는 실수도 안 하고 약간 뭔가 적성에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은데 아무튼 잘 끝냈어요. 기분이 좋네요. 오늘 처음인데 이게 제가 여기 일 시작한 지 2주 정도 됐는데 이제 처음 나온 에디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 또 할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이제 개수를 좀 봐서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인가 싶으면 좀 다시 해보겠다고 해야겠어요. 여기 포키 되면 안 돼. 포키 타서 먹었어요. 짝짝짝. 예쁘다. 일단 직진이야. 지금 옥상에 올라왔는데 낮에 보니까 다 그 빈야드여가지고 엄청 예쁘네요. 오늘 처음으로 그 애프터눈 시프트인데 낮에 날씨가 오늘 좋아가지고 뭔가 상쾌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좋다. 이렇게 탱크 위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아지테이터가 설치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낮에도 기온이 한 33도거든요. 너무 뜨거워요. 파리도 낮 시간엔 파리가 많아가지고 다시 플라이넷을 가져왔는데 파리도 많고 지치네요. 너무 일단 더워서 기력이 쭉 빠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노을 지는 시간. 그 위에 탱크가 좀 지저분해져가지고 청소를 하러 왔거든요. 근데 하늘이 진짜 오늘 너무 예쁘네요. 뒤에는 약간 이렇게 핑크빛 하늘이고 여기는 석양이 지고 있는데 약간 진짜 예술이에요. 예쁘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하늘이 이렇게 예쁘게 노을 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엄청 예뻐가지고 기대 이상인데 그렇지만 저는 이 멋진 뷰를 보면서 청소를 해야 돼요. 위쪽도 청소하고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다. 탱크 청소 끝. 근데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올라와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좀 유별나게 예쁜 것 같아요. 따라 와인에 물 넣는 중. 얘는 플로미터라는 기계인데 저기 호스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와인 탱크에다가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스피드가 이제 나오고 그다음 몇 리터가 들어갔는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넣는 것처럼 에디션 작업을 가끔 해주는데 이제 그 케미컬을 넣기도 하고 물을 넣기도 하고 네, 이런저런 것들을 넣는 것까지 펌프오버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물을 넣고 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가지고 다 끝났는데도 다른 섹션으로 못 넘어가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끝내야 이제 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언젠가 끝이 나겠죠. 이렇게 이제 235 리터 퍼 미니제 속도로 이제 탱크로 들어가고 있고 보면은 이제 리터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7,000리터를 넣어야 돼요. 이 탱크에는. 첫 번째 데이 시프트 해가 뜰 때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도 위로 올라가서 탱크 체크를 하고 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탱크 위쪽 아지테이터 이상부. 낮에 근무하면 이렇게 밝은 햇살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아침 근무를 하면 7시 정도에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7시에 해가 덜 떠가지고 아침에 오면 너무 추운데 또 해가 뜨면 갑자기 또 엄청 더워져가지고 네, 지금 그 시기를 겪고 있고요. 이제 근무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와이너리 되게 짧네요. 저희가 늦게 온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좀 짧다. 이렇게 탱크에서 샘플을 채취를 해요. 와인 종류가 다르고 온도를 이제 매번 체크를 해가지고 얘가 어떤 식으로 숙성이 되는지에 따라 이 온도가 약간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해서 샘플을 이제 들고 랩실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는 레드와인 존이다 보니까 씨앗이랑 껍질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런 이음새 부분에 걸려가지고 안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히는데 그걸 이제 뚫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뭐 이런 나사를 이제 조금 더 푼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장치들을 조금씩 건드려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기계를 돌리다가 안 돌아가면 얘를 이제 눕혀주고 막 고쳐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이과랑 거리가 먼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나사 조이는 거나 막 직렬, 병렬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나사 조이고 풀고 이제 호스랑 호스 연결하고 약간 이런 거를 하면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이제 약간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아 이게 이런 의미였겠구나, 이게 저렇게 굴러가는구나 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좀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가 평소에 이제 언제 관심을 좀 갖지 않던 분야인데 뭔가 이제 기계의 연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의 이제 이해가 생긴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탱크에서 우르릉 쾅쾅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게 지금은 조금 두두두두두 하는 소리인데 이게 크러쉬 팀에서 여기 탱크로 바로 포도를 넣는 소리예요. 지금은 이제 좀 작은데 이게 맨 처음 들어올 때는 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천둥 소리 들리듯이 들려서 맨 처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아, 오늘 하늘 진짜 미쳤어요. 너무 예쁘다. 어머. 오늘은 대망의 마지막 근무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탱크를 확인하러 가고 있어요. 펌프오버 다 하고 샘플 완료된 거 들고 반납하러 가고 있어요. 네, 이거를 다 샘플링을 해가지고 가져가서 오피스에 가져다 주면 랩실 직원들이 얘를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추가 에디션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프레스 돌아가는 이렇게 프레스 머신이 돌아서 찌꺼기를 처리를 하고 저렇게 트럭에다가 옮겨서 날라서 이제 거름이나 뭐 버리거나 약간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안녕 와이너리. 이렇게 약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와이너리를 경험을 했고요.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목표를 바탕으로 이제 저의 이제 경험에 대한 어떤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포크리프트는 네, 보셨다시피 성공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저희가 포키를 타는 포지션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가 펌프업을 하면서 에디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 보는 에디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료한테 혹시 이거 어떤 식으로 에디션 하면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그거 포크리프트 담당자가 가지고 와가지고 에디션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포크리프트 자격증인데 내가 한번 해봐도 될까?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그 친구는 포크리프트 자격증이 없어서 안 했는데 뭐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일이 둘이서 같이 하는 건데 제가 그거를 해버리면 시간이 조금 그 친구가 일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돼가지고 양해를 먼저 구했고, 그 다음 이제 담당자한테 달려가가지고 나 포크리프트 자격증 있는데 한번 해봐도 될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뭐 너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이제 저는 그 카운터 밸런스라고 하는 이제 전기 지게차로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너리는 바깥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스로 된 포크리프트를 이제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당자한테 근데 내가 가스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한번 알려줄 수 있겠냐 했더니 다행히 이제 뭐 시간이 돼가지고 잘 알려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배운 후로는 이제 전부 다 제가 그런 에디션이 있으면은 전부 다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에디션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운전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잘 몰랐는데 이제 제가 운전에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크리프트를 운전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반대로 이제 그 와이너리는 호스를 이제 연결하고 풀고 이런 게 되게 많다 보니까 그거를 사전에 안 배웠었어가지고 그게 조금 더 어려웠었던.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도 다 이제 몇 번 하다 보면은 금방금방 익숙해져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고요. 또 이제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가가지고 제가 원래는 포지션 때문에 이제 포크리프트를 탈 기회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기회가 딱 생기니까 너무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뿌듯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새로운 경험에 대한 이 욕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해소해서 좋았어요. 저는 이제 약간 술에 있어서는 되게 문외한이다 보니까 뭐 백포도주랑 적포도주가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 이 정도만 알았고, 뭐 어떤 음식이랑 먹으면 좋은지 막 이 정도만 알았었는데, 가서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뭐 쉬라즈라든가 뭐 다른 이제 그 포도의 종류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컨셉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단순히 그냥 포도를 이제 숙성을 시키고 거기에다 뭐 이제 뭔가를 첨가하고 이게 끝이 아니고, 정말 매일매일 얘를 이제 맛의 차이를 비교해가면서 뭔가 더 첨가하고 숙성하고 뭐 에디션하고 이 포도주랑 저 포도주랑 이제 섞어가지고 또 다른 맛을 내고, 약간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하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팀이 무슨 이제 트랜스퍼 팀이 이쪽 탱크에서 저쪽 탱크로 와인을 옮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펌프오버를 해서 이 와인이 잘 밸런스가 맞게 이제 숙성을 시키는 걸 도와주고, 이런 과정을 이제 직접 경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또 책임감도 생기고, 그리고 제가 한 어떤 일련의 행동들이 결과물 완제품이 돼가지고 이렇게 와인이 돼서 나온다는 게 되게 생각보다 뿌듯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정을 알면 알수록 뭔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런 것도 알고 또 책임감도 가지게 돼가지고 일을 되게 끝까지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 그냥 내가 만든 와인이 이 세상에 나온다고? 이거 자체가 되게 보람 있고 뿌듯하고 약간 이런 감정을 줘가지고 되게 끝에 가서는 진짜 많이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돈을 모으는 게 제 목표였잖아요. 근데 살짝 아쉽게도 이제 제가 다녔던 와이너리는 다른 와이너리에 비해서 시급이 막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파티그 관리를 한다고 하루에 8시간씩만 근무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대신에 보통은 저는 첫 빈티지다 보니까 주말 근무를 그럼 보통 잘 안 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주말 근무를 이제 많이 줘가지고 막 엄청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을 오래 할 수 있어서 그만큼의 돈은 받을 수 있었다. 이게 되게 뭐 나름대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의 개인적인 아쉬움은 그래도 연락이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뭐랄까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이럴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살짝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목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와이너리에 대한 사담을 조금 더 곁들여 보려고 해요. 이제 아무래도 보통 호주에 올 때 영어, 경험, 돈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남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오지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영어를 쓰는 환경이고, 그 다음에 와인 업계에서 쓰는 용어 자체가 배워야 하는 것들이 조금 생소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어로 설명을 막 많이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당연히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말을 할 때 못 알아듣는 이유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내가 이 사람의 발음을 이제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이 일에 대한 용어나 부품, 뭐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어차피 이 사람들도 우리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도 일이 좀 어렵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물어보면 다시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혹은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다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꼭 물어봐야 된다. 다시 물어보고 이제 정확하게 듣고 일을 하면은 사람들도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천천히 알려주거나 혹은 이제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해 주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펌프오버가 막 말을 많이 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좀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영어를 사용해야 되는 빈도가 막 엄청 높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친구랑 같이 일한 친구랑 소통할 때는 영어로 해야 되고, 뭐 모르는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당연히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그 정도 의사소통은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트랜스퍼 팀으로 간다. 제 친구가 이제 트랜스퍼 팀에 있었는데 거기는 트랜스퍼 팀 자체가 원격으로 근무를 많이 해요. 한 명은 탱크 위로 올라가서 이제 확인하고 그걸 이제 아래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이제 탱크에 물을 채우던가 뭐 와인을 빼던가 이럴 때 소통이 이제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무전기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무전이 진짜 안 들려요. 영어를 듣던 사람도 전화 영어보다 더 안 들리는 게 무전이라서 진짜 초반에는 친구들 약간 멘붕 왔다고 했는데, 이게 또 일이지 않습니까? 일이다 보니까 일의 맥락이 좀 보이고 그다음 어떤 프로세스로 하는지 좀 보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들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는 그거 하면서 무전 영어가 많이 늘어가지고, 저는 뭔가 트랜스퍼를 하려면 무전은 좀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생겨가지고 영어를 좀 많이 쓰는 팀에 가면은 진짜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포지션을 떠나가지고 그냥 저 자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가 영어를 그냥 소통은 할 수 있어도 오지 발음은 아직 그렇게까지 막 다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팀에 오지 친구가 있었는데 초반에는 그 친구가 제 발음을 못 알아듣고 저도 그 친구 발음을 못 알아듣고 이래가지고 초반에는 조금 서먹서먹했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저도 그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고 그 친구도 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며 가며 인사하고 말도 걸고 뭐 그러면서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언어가 조금 더 통하지 않더라도 팀워크도 생기고 얘기를 하다 보면서 서로 이제 못 알아듣는 걸 눈치를 채지만 그래도 서로 소통을 하려고 하고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영어가 조금 그래도 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약간 그 허들이었던 그 언어의 장벽이 사실 마음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낮춰져서 개인적으로는 영어가 많이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0에서 10까지가 있다면 그레인콥이 한 2, 3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영어를 해야 되는 그 수준이 2, 3 정도라고 하면은 와이너리는 한 5, 6, 7 사이인 것 같아요. 영어를 써야 되는 비중이나 어떤 환경 자체가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는 영어를 진짜 좀 많이 해야 되는 편이고, 오면은 영어가 잘 는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느꼈던 거는 좋아하는 일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와이너리를 이제 호기심에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게 막 엄청 좋다 엄청 싫다 이것도 아닌 일이었거든요. 뭐 어쨌든 포키도 탈 수 있어서 좋았고 제 포지션도 되게 좋았고 뭐 영어를 쓰는 환경도 너무 좋았고 다 좋았는데, 좋지만 막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그러니까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와 너무 좋아 와이너리 짱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닌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좋지도 싫지도 않아가지고 일처럼 다가왔어요. 되게 출근할 때 재밌어 오늘은 무슨 일을 배울까 오늘은 무슨 경험을 할까 이게 아니라
아 오늘 일어났으니까 출근해야지, 오늘 포키 타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되게 재밌다고 느낀 게, 호주도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들 이제 여기서 오래 근무한 분들이 되게 많고 일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겨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조금씩 미루는 거예요. 이제 조금 만성적으로 아 이거 조금 귀찮은데 이러면 조금 넘기고 이제 이거 안 하려고 하고 막 약간 이런 게 조금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 미뤄짐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일을 나에게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뭔가 이제 슬쩍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제가 그런 이제 마음을 먹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일이구나, 되게 일처럼 느끼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내가 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좀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와인에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사이트를 이렇게 돌아다녀도 눈에 들어오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와인에 관심 있고 좋아하는 친구가 볼 때는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많이 더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반면에 저는 그냥 출근했다가 일하고 퇴근하고 약간 이러는 걸 보면서 약간 할만한데? 괜찮은데? 이런 느낌을 주는 일을 하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큰 에너지를 주지 않는구나, 약간 이걸 느껴가지고 다음에는 조금 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런 때 주는 마음이랑 그다음에 할만한데? 하는 생각으로 하는 일이랑은 그 마음가짐이 진짜 많이 다르다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담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세계 일주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호주에 오긴 했지만 요즘은 돈에만 국한해서 어떤 선택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미니멈의 기준을 넘어서면 사실 돈은 열심히 오랫동안 일하면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에서 제가 조금 더 원하는 방향의 일을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돈과 제가 원하는 선택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일을 제가 빨리 구하게 돼가지고 다음 일도 이미 잡혔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그때까지 잘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지금 시즌 마지막 날 끝나고 선물을 받아왔는데 대박, 12병이나 줬어. 술 종류별로 다 줘가지고 다 하나씩 맛볼 수 있을 것 같아. 저녁 먹으려고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만든 와인을 한번 같이 먹어보려고요. 제가 술을 아예 안 하는데 그래도 제가 만든 와인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선물 받은 것 중에 하나를 이제 뜯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레드 와인 하나랑 이제 화이트 와인 하나랑 해가지고 총 2개를 시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딱 무난. 무난? 무난 술. 좋아. 짠도 하자. 고생했어. 수고했다. 짠. 일단 향을 맡았을 땐 좀 달아. 단 향이 나고 알코올 향이 같이 나. 괜찮은데? 뭔가 생각보다 막 엄청 강하다는 느낌은 없네. 근데 엄청 뜨겁네. 뜨거워?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올 때 알코올이- 알코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14도짜리인데? 음. 어느 탱크에 있었을까? 이제 이거 진짜 웃겨. 내가 레드 펌프 오버해서 만든 와인. 드디어 마셔봤다. 짠. 내가 만든 와인. 와인 메이커가 만들었지만 내가 펌프 오버한 와인. 짜라라. 화이트 와인. 화이트 짠. 와인의 클래식. 딱 처음 나는 향이 뭔지 모르겠어. 확실히 좀 새큼달큼해 처음에. 그리고 알코올이 거의 없는 느낌인데? 약간? 이 화이트가 가져온 애들이 많아. 근데 이제 그 농도는 같은 거지. 그 알코올 농도. 같은데 어. 그런 밀도라든지 그대로. 바디감이 다른데 바디감이 다 바디감 얇은 거 같아. 근데 얘는 도수가 얘보다는 낮긴 하다. 아 진짜? 얘가 14도, 얘가 11.5인데. 신기하네. 그럼 가볍게 마셔도 만약에 같은 농도라고 하면 같은 알코올 도수라고 하면 같이 취하겠네. 비슷하게. 원래 취하는 그거야? 약간 억울한 느낌일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가벼워. 별로 되게 아까는 알코올 여기 넘어가는 게 목
진짜 느껴졌거든. 얘는? 그 레드와인 먹을 때. 근데 얘는 별로 입안에 사라져, 알코올이. 그런 뭔가 화한 느낌이 음료처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음료 느낌이다.